한웅천왕과 신시 배달국 및 역대 한웅천왕들의 업적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이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로 시작해서 한인 천재께서 한국을 이끄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63,182년간 계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63,182년간 계속이 되고 한인 천재는 7세대를 내려와서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7분의 한웅천왕이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7세대의 한인 천재가 지위리 한인 천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위리 한인 천재 시대에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피폐해지니까 백성들을 잘 살기 하기 위해서는 천상 풍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그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선발된 사람이 한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인 서자부의 대인 한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웅을 중심 삼고 한국인 수도인 지도에 나와 있는 구다천국에서 천사를 중심한 구다천국에서 태백산을 찾아서 이제 떠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신시 배달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한단고기에서 신시 배달국, 신시 봉기를 통해서 배달국이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대개 강단사학이나 일반인들은 그 배달국이 언제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삼국유사의 신시 배달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의 일련 스님이 불교 전파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378자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 삼국유사 속에 바로 대인 한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하늘에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태백산정에 내려와서 태백산전 신단수하에 왔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한웅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오가를 데리고 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삼국유사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시 배달국이 한웅천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볼 때 한웅의 이름이 나오고 한웅께서 신단소에 내려와서 풍백과 우사, 운사, 오가를 거느리고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서 홍익인간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신시 배달국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한단고기에 나와 있는 삼성기전 상편과 하편에 보면은 이 배달국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 번째로 신시본기를 한단고기에 나오는 신시본기에 배달국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을 봐서 민족 의식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는 국조를 당군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를 당군이 세운 고조선의 조선민족 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말할 땐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달민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바로 한웅께서 시작한 신시 배달국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풍습을 놓고 볼 때에 이 풍습 속에서 우리 배달민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본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백일 기도와 백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신앙, 우리 민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삼국유사에서 100일 동안 한웅께서 현지 주민인 웅족과 호족을 교육시키는데 100일 기간에 쑥과 마늘을 주면서 교육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0일 기간이 현재 우리 민족 속에 민속 속에 혹은 종교 속에 이게 남아있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쭉 점검해 볼 때에 신시 배달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시 배달국은 한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달국이 어떻게 출발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시 배달국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대인 한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대인은 큰 대자를 씁니다. 대인 서자부에 있는 한웅께서 이제 지위리 한인 천재의 명을 받고 삼천무리를 거느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삼천무리는 우리가 말하는 3,000명이 아닌 1무리가 3명 내지 4명 혹은 5명 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건 약 10,00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3,000무리는 현재로 말할 때 한 10,000명 정도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3,000무리를 이끌고 지위리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서 3,000무리의 인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물을 여러 가지 채물, 채산을 이루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을 준비해 가지고 인과 물과 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천부인 세계를 지위리 한인 천재가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리 한인 천재 한국으로부터 그 천재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백성과 재물과 산업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백산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위리 한인 천재가 지정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백산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한웅이 인과 물과 업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단숨에 지위리 한웅 천재의 말을 듣고 대만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인과 물과 업을 완성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태백산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봄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지위리 한인 천자가 있었다고 하는 바로 한국 구다천국에서 중국 서안에 있는 태백산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태백산은
지금까지 우리 많은 민족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백두산에 있는 태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중국 서안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천산이 우르무치 천산, 즉 신강성 쪽에 있는 천산이기 때문에 옛 우리 조상들이 살던 중심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백산인 중국 서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태백산에 한운께서 오셨습니다. 한인 천재께서 한인을 보낼 때에 가거등 뭘 하라고 했느냐? 가거등 개천하라 그랬습니다. 개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천절을 우리 국가가 경절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당군께서 나라를 세운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리 한인 천재가 한웅에게 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천이란 말은 새로운 나라를 개국한다. 그 뜻에는 개국의 뜻이 들어있고 그 개국의 중심이 어디냐 할 때 바로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나라를 이룩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은 개국천하 혹은 하늘의 뜻을 중심 삼은 나라를 연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한웅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한웅께서 땅에 온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군께서 개천했다 하니까 당군께서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오셔서 나라를 여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신화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천은 한인 천재께서 한웅을 태백산에 보내면서 가거등 새로운 하늘을 중심한 새로운 나라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 줄여서 개천이고 풀어서 말하면 개국천하가 될 수 있고 혹은 하늘을 중심한 나라를 열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거든 입교하라 그랬습니다. 설립자 입교입니다. 그래서 한웅께서는 이 태백산에 도착했습니다. 즉 서안 쪽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신단을 세우고 백성들을 이제 교육하는데 이때 천경신고를 교육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천경신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천부경이고 그 다음에 3.1신고입니다. 한인천재 시대에 6세대 한인천재 시대부터 천부경이 구전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때 한웅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칠 때 천경신고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와서 제일 먼저 태백산 어느 한 줄기에 바로 서한 쪽에 신단을 세웠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우리 한당 고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신단수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단수하에 내려왔다 하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를 신단수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단수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단수 나무 아래 그랬는데 이것은 신단수 나무 아래란 뜻이 아니고 신단을 수립한 그 제단 아래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웅천은 대인 한웅께서 지위리 한인의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끝에 태백산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신단을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신단을 먼저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단을 차리고 그 아래에서 하늘에 뭘 지냈느냐? 천재를 지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한인께서 일러주신 말입니다. 가거든 개국하고 입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천재를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재를 지내기 제일 먼저 와서 실천한 것이 신단을 수립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래에서 천재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제를 올리는데 이 천제를 올린 이 장소, 신단을 수립한 이 장소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소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군 시대에 오면은 소도가 상당히 거룩한 곳으로 더욱더 강화되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한웅께서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신단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천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 삼아 가지고 뭐라고 불렀느냐, 그 이룩한 그 도읍지를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나라 이름을 배달국이라 그랬는데 우리 기록에는 북두들 배자 달알달자 배달국 했는데 이것은 하문의 뜻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배달국이라고 하는 말은 밝은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신시를 이룩하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배달국이라고 하시고 비로소 말씀하신 개천, 개국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비로소 천경신고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7번째로 제세이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과 이치를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홍익인간 할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한인의 명을 받고 태백산 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쌓고 제를 올리고 그곳을 중심 삼고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잡은 곳을 신시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을 배달국이라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이제 천경신고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교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웅께서 천산 구다천국에서 태백산으로 오는 과정에 여기 한 가지 사건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 부장으로 같이 따라왔던 반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반고. 이 부장인 반고가 한웅을 따라오다가 도중에 자기는 태백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삼이산 쪽으로 가겠다고 한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웅께서는 그 방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허락을 해서 방고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과 사람과 물질과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삼이산으로 가서 이 반고가 그 삼이산 쪽에 있는 현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곳에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산당곡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국의 역사를 쓰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 방고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사마천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마천이 방고 이야기를 쓸 때는 한웅의 이야기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웅 이야기를 써버리면은 우리 동의 역사가 돼버리고 중원의 역사를 독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고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방고 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고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방고가 나라를 열었는데 방고가 눈을 감으면 천하가 캄캄해지고 방고가 눈을 뜨면 천하가 밝아진다 하는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마천이 중문의 역사를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 중문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조상을 반고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웅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다 보니까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행정적인 비서를,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행정비서를 두었는데 풍백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풍백이, 여기는 직함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그냥 풍백, 우사, 운사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비바람 그늘이고 한웅께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화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풍백은 바로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백은 한웅 시대에 석제라라고 하는 사람이 풍백의 직함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운막이라든지 이런 걸 짓게 해서 짐승들로부터 피해가 없게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사가 나옵니다. 우사는 왕금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는데, 왕금령은 사람이 살 곳을 정하고 운막을 짓게 하고 목축을 관장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운사가 직이 있었는데, 운사직에는 육약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운사는 남녀의 혼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시초를 이루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단 고기에는 신지 배설을 두었습니다. 이 신지는 바로 한웅 천황의 비서 중에 행정을 담당한 비서였습니다. 신지에는 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혁덕은 법과 명령을 주관하고 재정을 담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지 혁덕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자를 창제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문자를 만드신 분은 바로 신지 혁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문자가 녹도문입니다. 이분이 한웅 천황의 명을 받고 어떻게 기록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는 도중에 사슴을 쫓다가 사슴이 도망간 자리에 그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 획득이 최초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인데 그것을 우리는 녹도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녹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슴 발자국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녹도문이었다는데 그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을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우라고 하는 또 직함이 있었습니다. 이 치우는 군사와 말, 병마를 다스리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에 도적을 막는 그런 직함을 가졌던 치우라고 하는 직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비서진을 두고 또 나아가서 오가를 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백성을 국민을 다스리는데 많은 부서가 필요했듯이 한웅께서도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이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비서진인 풍백, 우사, 운사, 신지, 치우 이런 직함을 두었지만 그 외에 또 오가라고 하는 부서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오가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오가에는 오가와 364를 가지고 다스렸다 했는데, 오가에는 주곡이 있었습니다. 주곡.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다스리는, 농사와 목축을 다스리는 주곡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책임진 분을 고시례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그 풍습 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시골에서 점심을 먹다가 논두룩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고시래하고 한 숟가락 떠서 뭡니까? 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고시래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바로 한웅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미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남미에 가니까 남미에 있는 그 인디오 사람들도 바로 이 고시래하는 풍습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미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옛날에 집 짓고 살던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산 밑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모습. 그래서 남미의 인디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시래라고 하는 분이 농사와 목축을 다스려서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기록상에 나오는 최초의 농림부 장관이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시래를 기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밥 한 숟가락 떠서 논 어귀에 던지면서 고시래 하는데, 그 전통이 약 한 6, 7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명이 있습니다. 주명. 이거는 아까 전에 신지가 법령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바로 이 주명이 백성들을 위한 법과 한웅천왕의 명령을 주로 다루었던,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걸 잘 지키도록 했던 부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형이 있었습니다. 주형. 이거는 백성들의 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므로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형벌을 주로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병이 있었습니다. 이 주병은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을 다스렸던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주병, 병을 다스리는, 건강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선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면은 복을,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 선악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이런 오가 5부서를 두고 백성들을 통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교, 교를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온전전자, 인변의 온전전자입니다. 전을 계율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경신고를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세우는 궁극의 목적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했습니다. 그래서 인변의 온전전자, 전을 계율로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 요새 말로 표현하면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군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천경신고를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를 중심 삼아 가지고 나라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화백제도를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백제도를 썼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으나 화백제도는 신라시대에도 우리가 기록상 화백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식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로 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화백은 어떤 국민을, 백성을 위한 일을 하나 하게 될 때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찬성할 때까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옳습니다.